터키에는 이런 속담이 있대요. 지옥처럼 검고 죽음처럼 강하며 사랑처럼 달콤하다 라는 게 이제 커피에 대한 속담인데, 광고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문구 같죠? 이게 커피에 대한 속담이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다음 커넥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커피의 역사예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 바리스타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달달달 이제 역사 외우듯이 외우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역사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어요. 지금은 표에 보시면 되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만으로도 책 한 권을 만들 수 있을 정도예요. 저도 커피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커피가 역사 부분이 맞나? 이론이 맞나? 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많은 분량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은 게 커피 역사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간략하게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간략하게 하려고 해도 역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길어요. 그래도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커피의 명칭이, 이름은 커피지만 초기에는 카파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커피가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나왔는데 처음 자랐던 지역인 에티오피아 카파에서 유래가 되었고, 아라비아에서 카와로 바뀌게 됐고, 터키를 거쳐 유럽을 건너가면서 프랑스에서는 카페, 영국에선 커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커피 명칭이 조금씩 변해갔고요. 지금의 커피로 오기까지 여러 가지의 명칭이 있었는데, 커피를 조금 마시는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종종 카페 이름을 카파 또는 카와 커피 이런 식으로 짓기도 하고요. 제가 이 이름을 설명드린 건 커피가 아메리카에서 처음 발견이 되어서 어떻게 여러 대륙을 걸쳐서 오늘날의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료가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함이었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시면 기원전 이제 6세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6세기경 에티오피아에서 최초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슬람교 수도승들이 기도할 때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 음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칼디의 전설처럼 수도사들이 주로 먹었습니다. 13세기 이전까지는 성직자만 마실 수 있게끔 수도사들이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요. 9세기 무렵, 여기 잠깐 사이가 있는데, 9세기 무렵에는 아라비아 반도로 전해져 처음 열매가 재배가 되었으며, 나중에는 이집트, 시리아, 터키에 이제 커피가 전해졌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곳에서는 보통 커피 열매를 끓여서 그 물을 마시거나 열매의 즙을 발효시켜서 카와라는 알코올 음료로 만들어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세기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세기부터 이슬람교에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대중들에게 커피를 전파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14세기를 들어가면서 아라비아 예멘이라는 지역으로 커피를 전파했고, 이 예멘에서 처음으로 커피 경작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요 14세기 부분이 중요하겠죠? 이 부분은 역사 시간에 달달 외웠던 것처럼 자격증 시험 보시려면 외우셔야 돼요. 예멘이 그리고 이제 터키의 정복이 되면서부터는 터키 및 유럽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을 되었고요. 15세기를 보시면 아라비아 상인들이 수출을 독점하기 위해서 수출 항구를 모카 항으로 한정하고 반출을 엄격하게 금지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14세기를 보시면 이때에는 그 전까지는 통째로 우려 먹던 방식에서 벗어나 커피를 화로에 붓기 시작을 했고, 이 구워진 원두를 곱게 갈아 물에 끓여 마셨습니다. 이 방식이 바로 이제 터키식의 특징이자 커피를 우려 먹는 방식인데, 터키의 이브릭 또는 채즈베라는 그런 기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커피를 곱게 갈아서 물에 끓이고 그 고운 가루가 가라앉으면 그 물을 마셨다라고 해요. 그게 바로 이제 터키식 커피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커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시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16세기에 인도의 승려 바바부단이라는 게 이름이에요. 승려 이름인데 바바부단이 예멘에서 커피 종자를 밀반출해서 인도 전체에 퍼지게 합니다. 이 바바부단이라는 이름이 자격증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저도 기억하는 게 자격증 시험 보러 갔을 때 이 이름이 나왔어요.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네덜란드가 인도에서 밀반출한 커피를 연구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란 나라랑 인도의 바바부단이 커피에 이제 한 획을 그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밑줄 쫙 해야 됩니다. 여기 빨간 부분들은 밑줄 쫙 하고 외우셔야 돼요. 이제 커피가 아라비아 모카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식물원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네덜란드가 커피 종자를 가져와서 커피 묘목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실룬섬을 인수를 해서 그곳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경작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세기를 보시면 베니스의 상인들이 최초로 커피를 유럽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커피가 유럽에 전파되기 시작을 했고요. 교황 클레멘트 8세가 커피에 세례를 하면서 유럽에 널리 퍼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유럽에서 커피 흥행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나라가 바로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고요. 커피 묘목을 가져와서 실룬섬에서 경작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마침내 이제 성공해서 인도네시아 자바라는 섬에 이식과 재배를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식민지 각지에서 커피를 재배를 해서 이슬람만이 독점하던 커피 교역을 유럽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후 각 유럽 나라들이 커피 이식하는 법을 알려주었다라고 이제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인도의 바바부단과 네덜란드가 커피 전파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1727년 프랑스에서 밀반출된 커피가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도착을 하면서 브라질과 콜롬비아에서 아주 대단위로 커피 농사를 시작을 하게 돼요. 보면은 브라질이랑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한 나라들이잖아요. 현재까지 두 나라는 세계적인 1, 2위, 3위를 다툴 정도로 되게 유명한 대단히 생산국이고요. 현재는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데가 이제 대단위로 커피를 생산하면서 1위가 뭐 브라질이고 2위가 뭐 베트남 이런 식으로 해가서 콜롬비아가 조금 밀려나긴 했어요. 그래도 되게 세계적인 커피 경작지로서 되게 유명한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18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커피 소비가 급증했고, 당시의 강대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식민지에서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커피가 점차 대중화되면서 유럽 곳곳에 커피 하우스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럼 중요한 건 한국에는 커피가 언제 들어왔을까요? 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1896년입니다. 1895년 아관파천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조 형제가 커피를 처음 마셨다라고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간에서는 독일인 손탁이 정동구락부에서 커피를 팔기 시작한 이후 1920년대부터 명동과 충무로, 종로 등지에서 커피 전문점들이 생겨나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8.15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미군 부대에서 원두커피와 인스턴트 커피들이 공급되면서 대중들이 즐기는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아주 간략하게 커피의 역사를 훑어보았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알고 마셔서 더 맛있게 드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역사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안녕.